안녕하세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해서 너무나 좋지만 딱 하나 아내와 밤의 관계는 정말 불만입니다. 제 나이에 여느 부부라면 관계를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한 달에 몇 번은 즐기지 않나요? 제 친구들만 봐도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씩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하던데 제가 5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횟수가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몇 년 전부터는 분기별에 한 번에서 이제는 연중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나름의 노력으로 선물도 사주고 꽃도 사주고 발도 씻겨주면서 시도해보려고 해도 반응이 전혀 없어요. 아내가 화를 내진 않지만 계속 졸으면 화를 내기 전까지 가곤 했습니다. 저는 싸우는 건 싫어서 아내가 화를 내기 전에 입을 다물곤 합니다.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50이 넘었지만 금술이 좋은 부부도 있는데 술 한 잔 걸치면서 우스갯소리로 자랑하는 친구들이 어찌나 부러운지요. 제가 잘 일어나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나이가 있어서 비록 젊은 시절 전성기보다는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저도 남자이고 아직 팔팔한데 이걸 쓰지를 못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종종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핸드폰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면서 혼자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아내도 있는 50대 남자가 이러고 있는 걸 생각하면 괜히 쓸쓸하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저를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여서 저 혼자 이런 하고 싶은 마음을 숨겨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친동생 같은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아내보다 3살 어린이 저랑은 7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랑 사귈 때부터 알게 되었으니 거의 20여 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 청첩장을 주는 자리에서 처음 봤는데 첫눈에 봐도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동생을 먼저 알게 됐다면 저도 대시를 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라면 누구나가 반할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동생으로 그녀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잠시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는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아내의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같이 술도 먹고 서로 처제, 형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서 남자가 매번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후 4년 정도 뒤에 처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본 남자만 해도 6명이나 되었습니다. 짧게 만나거나 저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은 남자까지 치면 4년 동안 1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처제는 인기가 많아서 만나는 남자들마다 정말 잘생기고 몸도 좋은 훈남들이었어요. 처제는 그냥 연애만 하면서 평생 살 거라고 하더니 결국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 남자를 처음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여태껏 잘생긴 남자들만 만나던 처제였는데 소개시켜준 남자는 키도 작고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별로인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많은 남자였어요. 성격은 좋아 보였지만 처제의 상대로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저 정도의 남자랑 결혼할 거라면 제가 총각이었으면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남자였습니다. 강남 쪽에 큰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해서 공동명의로 해줬더라고요. 게다가 남자가 하는 사업도 잘 돼서 처제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관리를 많이 받는지 원래 예뻤던 미모가 더 살아났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운동도 지도받으면서 몸도 더 예뻐졌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니 처녀 때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세월의 흔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값비싼 화장품도 쓰고 피부 관리도 받고
명품 옷에 명품백으로 꾸며서 그런지 정말 성숙한 세련미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처제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기도 했고 자신이 입던 비싼 옷이나 가방들을 아내에게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제 선물도 사오고 남편이 잘 안 쓰는 명품 타이나 서류 가방 같은 것들도 몇 개 주곤 했어요. 처제와 아내도 엄청 친하고 처제와 저도 많이 친하다 보니 쓰던 거를 주는 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주기 전에 세탁도 완전히 잘해서 선물 포장까지 하니 새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까지 낳고 잘 살던 처제가 어느 날 이혼을 했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바로는 사랑 없이 돈만 보고 했던 결혼이었고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처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남편한테 들켜서 결국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쪽 집안이 3대 독자라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저희 집 근처에 적당한 아파트를 샀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제가 이혼 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가끔씩 아픔이 보여서 처제를 자주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하고는 했습니다. 처제는 그 뒤로 또 몇 명의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만남 어플을 사용해서 만난다고는 했는데 처제는 나이가 있어도 얼굴도 예쁘고 몸도 좋으니 항상 젊고 몸도 좋고 잘생긴 미혼 남자만 만났습니다. 한두 명 저도 보기는 했는데 처제보다도 어린 남자들이었고 딱 봐도 양아치처럼 보이는 남자들이었어요. 잘 만나는가 싶더니 처제가 진지하게 시작할 생각이 안 든대요. 차라리 형부 정도만 돼도 만나보겠는데 만나서 손도 잡기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중도 3명은 외모는 괜찮았는데 너무 멀리 살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서 자주 못 만나다 보니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 외모도 중요하고 거리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중에도 주말에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풀이 죽은 처제를 달래주고자 아내는 셋이서 술 한잔 먹자고 했어요. 밖에서 같이 한잔하는데 오랜만에 셋이서 달리다 보니 저희 셋은 많이 취했습니다. 우연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제는 테이블 밑으로 저를 툭툭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처제가 술이 많이 취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신발까지 벗고 맨발로 절 건드리더라고요. 아내랑 둘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가끔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갑자기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아 술이 깨기 시작했고 처제도 흥이 돋는지 술이 좀 깬 것 같았어요. 아내가 중간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처제는 좀 더 대범해지기 시작했고 대놓고 발로 저를 건드렸습니다. 처제의 발가락 동작 하나하나에 제 모든 세포가 반응했습니다. 곧 아내가 돌아왔고 아내는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한잔하자며 셋이 맥주를 몇 캔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처가에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잔하자며 아내는 엄청 마셔댔습니다.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는데 아내는 신이 났는지 더 취하기 시작했고 1시간이 지난 후 안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반면 저랑 처제는 이미 술이 깬 상태여서 조금만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와서 그런지 처제도 저도 맥주를 몇 캔 안 마셨는데 술이 훅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제는 저를 대담하게 건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술집에서 처제가 다리로 제 몸을 건들던 기억이 나서 조금씩 일어서는 걸 느꼈고 처제도 눈치챘는지 다시 한번 발로 저를 이리저리 건드리더니 처제가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슬기운 때문인지 저도 처제도 아내의 생각은 할 틈도 없이 아이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우리는 열렬하지만 조용히 거사를 치렀습니다.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간만에 최고였습니다. 저는 처제의 발 움직임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고
그날 2번이나 처제를 품었습니다. 저는 처제가 잠이 든 후에 안방으로 건너가서 아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내가 술상을 정리하고 있었고 처제는 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어젯밤 일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처제와 열렬히 보내고 며칠 동안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그동안 관계를 매번 거부했던 건 아내이고 저도 남자인지라 이렇게 계속 참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처제에게 따로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한번 사랑을 나눴다고 혹시 계속 들이대면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할까봐 걱정이 돼서 연락을 먼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처제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술 한잔 하자고요. 저는 설레기도 했지만 처제가 혹시 그날 밤에 술 먹고 사랑을 나눈 것에 대해 저를 원망하거나 아내에게 얘기를 한다고 할까봐 긴장했습니다. 처제를 만나기로 한 자리에 먼저 도착했는데 긴장이 너무 돼서 혼자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처제가 들어오는데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처제도 그날을 못 잊었다는 걸요. 처제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정말 천사가 들어오는 듯 했어요. 처제는 밝은 목소리로 그동안 잘 지냈냐면서 집에는 뭐라 하고 나왔냐고 물었고 저도 웃으면서 간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늦게 들어갈 거라 했다고 은근히 2차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생활 얘기를 했는데 술이 좀 들어가니 그날 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날 너무나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제라면 더 젊고 괜찮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랑 이렇게 술 먹을 시간이 있냐고 은근 떠봤는데 처제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이 정말 별로였는데 형부는 정말 좋다며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만 괜찮다면 자기랑 사랑만 나누면 안 되겠냐며 아내에게서 저를 뺏을 생각은 없고 하고만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동안 아내와 관계가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그냥 서로 즐기기만 하는 사이라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술에 어느 정도 취했고 처제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제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제가 당연히 자신의 집으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술상을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처제가 준비한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에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끈적한 재즈 음악 소리가 분위기를 더 이상하게 만들었고 처제의 침소로 자리를 옮겨 우리는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날은 술에 너무 취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만 둘째 날은 적당한 취기로 인해 처제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 서로의 마음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주중에 퇴근길에 처제의 집을 방문하거나 주말에도 적당한 구실을 핑계 삼아 처제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처제는 저와 나누는 사랑에 점점 빠져들었는지 아내의 눈치를 보며 가끔씩 못 들르는 날에는 새초롬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못 만난 다음 날 찾아가면 처음에는 조금 삐진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침소로만 가면 바로 풀렸습니다. 몇 번은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가거나 여행을 가서 우리 집이 비면 그런 날에는 우리 집에 처제를 초대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내와 쓰는 침소에서 사랑을 나누니 저도 처제도 조금 더 짜릿한 느낌에 더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처제와 저는 서로 함께 나누는 사랑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처제도 제가 이혼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고 저도 아내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처제와 이런 관계를 지속한 지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제도 저 말고 가끔씩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제가 저만 만나면 좋겠지만 제가 유부남이고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처제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간섭할 자격은 없지요. 처제가 다른 남자에게 빠지지만 말고 저랑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쁜 처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